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니꼬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문수는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고요, 백성들을 위한 일은 그냥 거침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또 한 번 박문수는 파격 행보를 펼칩니다. 이건 어떤 거죠? 1731년 조선 남쪽 지역에 큰 재난이 닥칩니다. 가뭄 때문에 흉년이 크게 들었던 것이죠. 농사가 주업인데 가뭄에 흉년까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박문수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재빨리 소금을 구워서 소금이 귀한 곳에 나누어 보내고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힘써 옮겨 주어야 합니다. 백성을 구하려면 지금 뭐가 필요해요? 쌀. 네, 먹을 거, 돈과 곡식이 필요하잖아요. 고민하던 박문수가 생각한 건 바닷물을 이용해서 소금을 굽고 구운 소금으로 곡식을 사는 겁니다.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살리자. 진짜 똑똑하네요, 진짜. 똑똑하죠? 예.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문수가 이런 제안을 딱 내놓자 조정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당시 소금을 생산하고 파는 건요,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었구나. 그렇죠. 왕실 종친들과 몇몇 관청이 이것을 독점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서 소금을 판 이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 조정이 직접 소금을 만들어 팔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일단은 우리가 안 뺏기려고 했던 건데 얘가 지금 어떻게 생각에 뺏으려고 하니까 더 미움을 살 것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 의견을 알고 있던 박문수는요,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구워야 하니 신을 차출하여 보내면 신이 힘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느 곳인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소금을 굽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교수님, 박문수가 이렇게 직접 소금을 굽겠다고 한 거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일 아닐까요? 맞죠. 파격적인 일입니다. 워낙 몸을 써서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양반들이고, 거기다가 또 채통과 체면도 어긋나는데 박문수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죠.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박문수가 자꾸 나서니까 관료들은 불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소금을 굽는 일에 대한 회의는 며칠간 계속됩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신하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금을 굽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의견을 냅니다. 반대하는 신하들과 해야 합니다 라고 밀어붙이는 박문수. 그러던 중 박문수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이가 나타납니다. 오, 영조. 영조. 그렇죠. 누가 우리 선생님 건드려? 그렇죠. 맞습니다. 박문수를 가장 신뢰하는 사람, 영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후에도 반대하는 이가 있겠지만 사소한 일로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마치고 오라. 사실 영조 입장에서도 왕실 종친들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런데 영조는 박문수가 옳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서 소금 굽기를 해보라 허락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영조에게 소금을 구우라 이 허락을 받아낸 박문수, 당장 영남 지역의 이 명지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요, 소금을 굽습니다. 일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소금을 구워냅니다. 그렇게 소금을 구운 지 몇 개월이 흐른 후 이듬해 봄, 무려
18,000섬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을 생산해냅니다. 와. 그 덕분에 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조가 다시 이야기하죠. 박문수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흡족해합니다.